네, 두 번째 기관의 눈입니다.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추천해 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하시고 계신 거죠, 코로나. 마스크 네. 잘 쓰시고. 네, 예, 우리 여기 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네. 그 아까 3080 같이 들으셨는데 네. 예,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그분도 아주 그냥 참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거 들으시면서. 뭐 충분히 논리적인 부분에서 또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별 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까지 지수 상단을 예측하냐 이 부분은 뭐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 주셨던 그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도 해당하는 지표들 모두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은 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데. 매달 초에 모실 때마다 뭐 쿼터백에서는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타났는지 이제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한 타이밍에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는데 그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죠. 네. 뭐 어떤 시그널이 나왔습니까 또? 네, 저희는 매월 말까지 입수되는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이제 매월 초에 신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11월 중에 시장이 워낙 급등을 했고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12월 신호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네.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기 직전에 이제 모든 신호가 종합해서 정리가 됐는데 네네. 기본적인 신호는 이제 지난달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글로벌 주식에 대해 여전히 그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좋네요. 일단, 네. 일단 미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 모두에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이드 채권이나 원유 등 기존에 저희가 제시했던 신호가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네네. 4분기 미국 증시의 상승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이후에 11월에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현재 신호로 봤을 땐 12월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떠나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려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로. 물론 제가 해외에 한 20년 있으면서 뭐 전 세계 모든 국부 펀드 매니저들 다 만나보고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뭐 물어보고 토론하고 합니다만 지금 펀드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예, 왜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높아졌죠. 그러면 그걸 좀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썰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이 워낙 좋을 땐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 대해서 주식이 올라간 만큼 주식의 편입 비중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초에 신호를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그 매월 초에 신호를 다시 점검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적정한 주식의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다시 측정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말씀드리면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네. 저희가 신호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일부 차익을 실현해서 목표 비중에 맞춰서 다시 떨어뜨려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 너무 과도하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주식 비중의 그 편입비 조정은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그제 우리가 한 1.5조 정도의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2조 4천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해도 좀 되겠습니까?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표가 비교적 투자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12월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최고치를 경신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10월에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조금 멈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미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거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확산된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된 지표들도 그렇고요. 일부 지표들이 지금 최근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 서비스업을 비롯한 일부 지표가 둔화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도 뭐 구매 관리자 지수라든지 아니면 기업 활동 동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데이터들이 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그런 지표 둔화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의 지표가 일부 훼손이 되고 심리 지표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제조업 관련 지표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요. 그 이면 또 중국의 경기 회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더 전해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의 극복, 그다음에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경제 지표는 다시금 먼저 원래의 강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오고 있고 전체 글로벌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재무장관으로 공식 지명된 제넷 앨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미국의 언론들이 엄청난 찬사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집에 그 달러 있으십니까? 달러 이제 뒤에 보면은요, Trust in God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역을 하면 뭐 신을 믿자 뭐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하면 신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앨런이 지명된 이후로는 Trust in Ellen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앨런 의장이 이제 재무장관으로 되면 우리는 이제 너무 좋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긍정적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옐런 의장은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네네. 당시 이제 그 연준 의장으로 재직한 당시에 이제 안정적으로 굉장히 통화 정책을 잘 수행하면서 이제 버냉키 의장의 뒤를 잘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도 이제 재정 정책의 강화의 그러니까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했던 분이고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공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정책을 향후에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양쪽에서 선호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이든의 묘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바이든과 함께 앞으로 2021년 이후에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의 그 투명성, 향후 정책에 대한 예상 가능성을 굉장히 제고시켜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정책의 공조 강화를 계속 부르짖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성들이 전부 다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그 다음에 ECB 총재도 라가르도 여성, 독일 분이신가요? 네, 독일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독일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지금 방금 환율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101원인 것 같은데, 이 1,101원이면은 오늘 내일 잘하면 1,100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1,100원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대형주 매수는 지속될 수뿐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쿼터백에 그 지금 계신 곳 우리 대표님의 회사 명이 이제 쿼터백인데 알고리즘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런데 그러면 새롭게 뭐 우리가 살 만한 상품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 의견 자체가 지난달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산별 투자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이제 세부 구성하고 있는 종목별로는 좀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는 신흥국 중에서는 베트남이 지난달에 이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 기계 장비, 필수 소비재 등 기존에 없었던 업종 ETF가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요? 네. 기계 장비. 네, 알겠습니다.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MGK라고 하는 이제 메가캡 그로스에서 초대형 성장주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VVR이라고 해서 이제 스몰캡 밸류 즉 뭐 소형 가치주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대형 성장주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나타났던 가치주의 랠리, 그 향후의 랠리 가능성을 포함해서 네네. 스타일 로테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주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초대형 회사, 네. 라지캡들을 사는 게 맞았는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중소기업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중소 밸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소 밸류요. 중소 가치주.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하나 떠올릴게요. 이거 사실한 얘기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성 TC 같은 거 사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기계 업종이고 작고 그다음에 밸류 회사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원유는 뭐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구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구리는 매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구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됩니까? 내년을 봤을 때는 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구리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원유와 구리가 대표적인 경기 순환에 관련된 그 원자재라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이후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린딜에 대한 수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아까 환율 보셨지만 이제 환율 달러 약세가 계속 뒷받침되면서 원자재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구리는 현재 그 중국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게요. 우리 조홍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저번 달까지는 초대형 라지캡, 소위 말해서 아주 큰 기술주 같은 거 있잖아요. 애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계업종 중에서도 가치주. 로 조금 우리가 투자 스타일을 좀 변경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12월하고 내년 1월 쭉 뭐 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식이 좀 더 많이 늘까요? 일단 12월 신호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현재는 주식 시장에 좀 노출을 해놓고 현금의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워낙 11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의 방향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 그리고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좀 최근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향적인 투자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경민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큰 악재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적정 수준의 주식 편입 비중을 꼭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그렇죠. 좀 막연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무섭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라. 그러나 연말에 가면 그래도 양도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물량은 나올 텐데 만약에 그때라도 현금이 있으면 또 사실 또 그때 사야 되는 것이죠. 예, 조정을 받으면. 알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로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